윤 대표님, 네. 뭐 문재인 부부도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부부도 위기의 부부입니다. 이 문재인 네. 부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부부는 뭐 사법적 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적 위기설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건 저희들이 확인할 길은 없는데 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도 괴롭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7개 사건에 11개 혐의로 기소돼 갖고 그렇죠. 4개의 재판을 받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압박이 강한 데다가 그렇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측근들이 지금 검찰 소환 네. 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그 세종연구소 부소장 네. 또 국방연구원장 이런 네. 사람들이 대선 캠프에서 이재명을 도왔다 해갖고 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네. 며칠 전에는 언론계에 있었던 뭐 알만한 그 사람 네. 아닙니까? 네. 한국일보 네. 전 사회부장 하던 사람이 네. 극단적인 선택을 네. 했잖아요. 이재명으로서는 이것도 지금 심적인 타격이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재명 때문에 네. 이 극단적인 선택, 네. 뭐 자이든 타이든 한 사람이 벌써 6명째 아닙니까? 그렇죠. 7명을 막아야 한다, 7명째로.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 이재명이가 떳떳하게 재판받고 수사를 받았으면 되는데 한 거마다 나 피해 나가고 위증 교사하고 네. 거짓말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불려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는 자기 측근도 모른다고 하고 예. 지금 뭐 일부는 재판도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런 거 갖고 또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한국일보 사회부장은 네. 법조 예. 팀장 하면서 김만배하고 네. 뭐 그렇죠. 친분이 있었던 것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집 구매를 위해서 뭐 1억 원을 네. 빌렸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면서 지난해 그게 폭로가 됐지 네, 않습니까? 한국일보에서 해고가 됐고 또 해고 무효 소송을 냈는데 그것도 또 2심에서 패소를 하고 그런 충격 때문에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김만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다 털어놓으면은 이 이재명의 사법 처리도 쉬울 텐데 김만배도 입을 지금 딱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는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만 기다리자. 그거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만 하면은 나는 사면으로 다 나오고 예. 내가 뚱쳐둔 재산 뭐 수천억인지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재산 다 내 거다. 돈이 어디 뭐 마늘밭에 있는지 어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내 거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입을 딱 다물고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모든 게 그 이번에 언론인 죽은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결국은 김만배하고 돈 거래하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김만배가 예.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다 얘기를 하면은 네. 뭐 428억의 네. 행방이라든가 이런 네. 것만 밝혀버리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데 그렇죠. 김만배는 이재명이가 그거 내 돈 아니다 하니까 자기가 지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내 거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이가 대통령만 되면 자기는 사면 복권하고 네. 그때부터는 또 날개를 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제 TV조선 보도를 네. 보니까 김만배가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신앙님 예.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전 전문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하고 대선 전에 허위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을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예. 보도를 했고 그걸 전 언론이 또 따라서 보도를 하면서 자칫하면은 대선 판도가 뒤집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가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이 사악한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이게 대선 3일 전에 이게 보도가 된 거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검사죠.
검사가 대출 풀었고 조모 씨를 무마했다. 예. 예? 조영이죠, 봐줬다. 조영이. 예. 예.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대장동 주범을 윤석열 후보로 그냥 몰아가는 이런 몸통 바꿔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그렇죠. 몸통을 바꿔버려. 대선 3일 전에 대대적으로 뉴스타파니 뭐 방송인이 다 MBC 이런 데서 MBC 다 다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많이 흔들렸죠. 네. 예. 뭐 검찰 독재니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게 인터뷰도 그 2022년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 나왔는데 인터뷰는 훨씬 전에 예. 2021년 9월 달에 9월에 해놨죠. 예, 김만배하고 신앙님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김만배가 신앙님한테 또 1억 6,500만 원 또 줬죠. 예. 예? 줬는데 인터뷰 때까지 허위 인터뷰. 그거를 뭐 책값으로 줬다는데 책세 권짜리. 책이 뭐 재계 혼맥 지도라는데 그런 거 다 흔해 빠졌습니다. 예. LG 뭐 SK 뭐 삼성과 혼맥 지도라는 거 뻔한 얘기잖아요. 그런 거 갖고 1억 6,500만 원을 주고 허위 인터뷰에서 기사 쓰고 이게 또 정권을 바꾸고 정말 김만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같으면 아마 능지처참했을 거예요. 능지처참. 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술수와 뻔뻔함을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언론인도 아니죠. 네. 그래서 김만배하고 신앙님이가 지금 지난달 22일 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네. 발부돼갖고 또 감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검사가 발부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발부하기 때문에 소명이 됐다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판사가 볼 때도 어느 정도 구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네. 이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에 그 사람들이 그때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 네. 아닙니까? TV조선 보도는 2022년 3월 6일 이 인터뷰 내용 기사가 나간 뒤에 그 다음 날이니까 7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김만배하고 유동규, 남욱 변호사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그 기사 봤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이틀 전입니다. 예. 이틀 전이니까 이 기사가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바꾼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실제 바뀔 뻔했습니다. 0.73%. 0.73%로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이 된 거예요. 예. 이거 안 했으면 훨씬 큰 차로 이길 수 있었는데 자칫하면은 저는 하느님이 천우 신조가 있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유 전 본부장한테 김만배가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듯이 형이 누구냐?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구치소 우리 나갈 거야.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이 기사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걸 의도적으로 작성했다는 게 그렇죠. 지금 이 김만배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김만배가 의기양양하게 유동규한테 기사 봤지? 예? 사전 계획했다는 이재명이가 거죠. 대통령 된다.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 구치소에서 나간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대선 전에. 그러니까 참 하느님이 도와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닌가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김만배가 솔직히 왜 자기가 이런 허위 인터뷰를 했고 누가 배우인지 이것만 밝히면은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는커녕 지금 제1야당 거대 야당에 사실상 뭐 1인 지배 체제 아닙니까? 연임권 하겠다고 해갖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은 뭐 1인 정당이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밝히면은 진실을. 그런데 그걸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은 좀 불안하지요. 불안하죠. 네 개의 재판을 받는데 어느 재판에서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어느 그 4개 재판 중에 하나만 유죄 판결이 나와도 다 중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정치는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주변한테는 심적 고통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괴롭다. 이 사법 리스크는 줘야 오지.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은 죽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여름밤 아마
나를 세는 날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떳떳하면은 재판 나 좀 빨리 좀 하게 해줘라. 내 결백을 밝히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중재인 걸 아니까 재판을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재판 지연 전술. 예. 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국민들이 다 쳐다보이는데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괴로운 것은 네. 지금 이재명이가 개딸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가지고 제발 시도 때도 없이 전화 문자 좀 네. 보내지 마라.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응원이나 격려가 아니라 네. 고통이다, 고통. 이걸 그렇죠. 지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이재명 트위터 요새는 X라고 그러죠. 예. 거의 전화 문자 제발 그만 좀 해줘라.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다 했는데 본인이 남 괴롭힐 때는 잘한다고 박수 쳤어요. 계속 박수 쳤어요. 아, 당 힘이 대표도 납니다. 하고 공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했는데 요새 왜 저렇게 심경의 변화가 있느냐? 대표직을 잠깐 지금 꼼수로 그만두고 있잖아요. 예. 뭐 자기 전당대회 8월달에 나가려고 해서 조금 뒤로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 불안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 밤에 잠이 오겠어요? 예. 불안감 커지고 또 저렇게까지 한 거는 저는 뻔뻔함의 발로라고 봐요. 예, 자기가 이 남을 가해할 때는 모르는데 자기가 사법 리스크로서 가을에 하나만 유죄 판결이 돼도 국민 여론이 확 바뀌지 않겠어요? 예, 바뀌죠. 개딸 지지율도 확 바뀌잖아요. 당내에서도 네. 동요가 만만치 않게 그렇죠. 일어난다고 봐야죠. 1심이 유죄 판결이 나면 물론 그 효과는 그 대법까지 가야 되지만 확정 판결은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이 나도 여론이 상당히 동요를 하고 개딸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흔들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이재명으로 봐서는 그런 불안감, 예? 그리고 여태까지 남을 공격했는데 아 이거 개딸들이 이제 나를 향해서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감, 예, 그리고 뻔뻔함 뭐 이런 게 교차된 심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개딸들을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잘 활용해 먹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개딸들이 커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어할 수 없는 무기가 된 거죠. 저 북한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쓸 수도 없으면서 핵 보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그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왜 황금률이라고 있잖아요. 예. 골든룰. 남이 너에게 해줄 걸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해줘라. 황금률이고 실버룰은 남이 너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 이게 실버룰인데 이재명은 남한테 괴롭히고 고통 주고 다 해놓고 아 이제 나한테는 하지 마. 뭐 이런 거죠. 예. 역지사지. 그렇죠. 역지사지. 그걸 남하고 좀 알아야죠. 입장을 바꿔 생각했는데 과거에 문재인도 저 문파들 얼마나 그 지금 개딸보다 극성 맞았거든요. 예. 문파들이라고 있죠. 문파. 문파 하는데 여기도 이 엄청나게 개딸들도 수박 색출한다 해갖고 문자 폭탄 보내고 그렇죠. 뭐 1인 1인 시위하고 집까지 쫓아가서 지구당 점거하고 난리 구슬하잖아요. 그때는 아주 네. 좋다고 박수 따닥 그렇죠. 치고 그걸 핑계로 해갖고 지난 총선 네. 이 공천 때는 비명 행사를 전부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당해보니까 이거 야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렇죠. 저런 극성 지지자들이 분위기 확 바뀌거든요. 예. 지금 문파가 어디 있습니까? 문파 없잖아요. 예. 과거 문파들이 이재명도 막 공격했어요. 예. 그때 대선 때. 지금은 없어진 것처럼 개딸들도 지금 막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이가 개딸들을 활용하고 개딸들은 또 정치적인 불만이나 욕구 불만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통해서 분출하려고 하고 이런 게 맞장구 치면서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면은 이재명 몰락의 기폭제가 될 수 있죠. 예, 그걸 지금 피로감을 이재명도 호소하고 있고 그렇죠. 뭐 20년인가 쓴 전화를 바꿔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개딸들의 극성은 정말 어마어마한 모양이죠. 오지게야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너무 괴롭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을
개딸들을 이용하려는 우리 정치들이 문제죠. 예. 아니 이재명이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국회의장 뽑는데 개딸들 의견을 반영해서 뽑겠다고. 20% 지금 20%, 반영 예. 그 의결을 해놨지 예. 않습니까? 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내대표 뽑는데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할 때는 좋은데 그렇죠. 이 개딸들을 제어할 수 없는 네. 수준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시한폭탄이 돼버린 거예요.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도 한때는 뭐 개딸들 보고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큰 힘이 난다 했는데 예? 옛날에 체포동의안 그 반란표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 색출 작업할 때 뭐 개딸들하고 손잡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예. 지난번 공천 때 또 비명 학살할 때도 또 개딸들을 또 이용했잖아요. 했는데 개딸들은 지금 그 눈 가리고 달리는 경주마 폭주 그랑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어가 안 돼요. 자칫 그 폭주 차가 이재명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한폭탄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재명 정말 이 장마까지 진 데다가 무더위에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8월 중하순 되면 이제 전당대회 하잖아요. 네. 그때는 뭐 한 달 한 반 남았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지금 그 당 대표는 안 하는 건데 그건 아마 지금 불안한 거예요. 예. 예, 불안한 거예요. 당 대표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런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